밀폐된 가스실 안, 한국 군인이 방독면을 벗습니다. 영상을 보던 외국인이 화면을 멈추고 한 줄 적었습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한국에서는 모든 건강한 남성이 1년 6개월을 군에 들어갑니다. 1951년부터 76년째 이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가스실 훈련, BTS 7명 전원 입대, 그리고 2040년의 한 숫자까지. 외국인이 한국 군대 영상 앞에서 멈춘 5장면을 따라가 봅니다. 기초훈련 5주차, 한국 신병들은 밀폐된 가스실 앞에 줄을 섭니다. 안에는 최루 성분의 CS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병들은 방독면을 쓴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관의 신호에 맞춰 직접 방독면을 벗습니다. 눈, 코, 목이 동시에 타들어가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텨냅니다. 훈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학전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패닉을 막고 장비를 신뢰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 장면 앞에서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다시 돌려봅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는 같은 구간을 3번 되감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필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통과 의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5주 안에 새벽 부보, 유격, 완전군장 행군, K2 소총 실사격까지 모두 압축되어 들어갑니다.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훈련보다 더 외국인을 멈추게 한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세계 최정상 K-팝 그룹의 맏형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진의 입대 소식은 그날 전 세계 헤드라인을 덮었습니다. 이어 2023년에 나머지 6명이 차례로 군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전역자는 슈가, 2025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해외 팬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1개면 4주 기초훈련으로 끝나는데 세계 음반 시장을 바꾼 그룹은 왜 안 되느냐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열려있고 대중음악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빌보드를 점령한 7명이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7명이 전원 군대를 다녀온 나라, 한국에선 이것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그 18개월 동안 이병에서 병장까지 진급하는 한국 청년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이병이 75만 원, 병장이 150만 원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적금에 매달 40만 원을 넣고 정부 매칭을 더하면 병장 실수령은 약 205만 원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 숫자 앞에서 한 번 더 영상을 멈춥니다. 24시간 무장대기, 그 무게에 비해 이 급여가 가능하냐는 반응이 댓글에 줄지어 달립니다. 인상은 가팔랐습니다. 2024년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이었고 2년 만에 2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복무지의 장면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DMZ에서는 병사들이 북한과 수백 미터 거리에서 24시간 무장한 채 실전에 대비합니다. 3년 연속 인상이지만 세계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국방의 무게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전역한 군필자들이 사회로 나와 들어간 곳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군정 시기,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지배층은 군 출신이 다수였습니다. 군대식 조직 문화는 자연스레 기업과 정부 안으로 이식됐습니다. 흔적은 직장 곳곳에 남았습니다. 선배는 상관, 신입은 이병으로 불렸고 서열은 입사 연도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회식에서 상사가 따른 술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자리에 남으면 신입은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표현이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쓰였습니다. 2018년 1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기획보도는 신입사원 MT에서 군대식 행군과 기합이 그대로 재현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압축 성장기에는 이 문화가 생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MZ세대는 권위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했고 스타트업과 IT 업계는 수평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가스실에서 배운 명령 복종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 하나에 있었습니다. 2040년
20세 한국 남성은 13만 8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2015년 약 37만 명이던 숫자가 2025년에는 약 23만 명으로 내려앉았고 다음 단계는 그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은 단호했습니다. 현행 징병체계로는 2040년 이후 병력 유지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군은 이미 다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인화와 드론봇, AI 감시로 사람의 자리를 줄이고 2030년까지 비전투 인력 20만 명을 민간으로 돌립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시니어 경계병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 세계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대만은 한국 체계를 참고해 2024년부터 12개월 의무 복무를 시행했고, 독일은 2027년 7월 남성 병역 판정 검사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징병제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 세계는 오히려 한국식 시스템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에 시작된 징병제가 다음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다음 형태를 준비 중입니다. 가스실의 마스크, BTS의 군복, 18개월의 월급 봉투, 회의실의 묵시적 서열, 그리고 13만 8천이라는 숫자. 5장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였지만 한 줄로 꿰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그러려니 지나쳤지만 한국 군대는 단순한 국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설계해온 기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5장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장면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이슈로 들어가 본다면 요즘 사회적 이슈로 종종 제기되고 있는 한국처럼 성인 남성만 군복무의 의무를 지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한국식 징병제도가 가진 세대의 이념 및 남녀 간의 갈등을 가진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이것은 차별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성인 여성 가운데 여성도 일정 부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성만이 지금처럼 국토방위 의무를 져야 한다와 여성들도 동등하게 의무를 져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남성만이 군인 복무 의무를 지닌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차별이 시간이 흘러 우리 후대 자식 세대나 그 이후 세대에게도 여전히 차별로 다가온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의 차별이 어떻게 평가되길 바랄까요? 요즘처럼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을 보며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1951년부터 이어온 한국 군대가 다음 전환점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현실입니다.